여러분,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말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의 관점을 빌려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보세요. 사회는 계속 창의적 하는데 막상 예시로 두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냥 위축되기만 하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창의성이라는 게 진짜 뭐 특별한 천재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창의적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창조라는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바로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이 되기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죠. 인간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창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바로 여기서 낯설게 하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날 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일부러 좀 낯설게,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평범한 시상식 사진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난감한 시상식이라는 제목을 딱 붙이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사진이 완전 다르게 보이죠? 똑같은 사진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낯설게 하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진짜 천재나 혁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확 바꿔버릴 만한 아주 강력한 주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조는 편집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김정훈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결국 모든 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생으로 새로 나온 건 없다는 거예요.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엮어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에디톨로지, 우리말로는 편집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창조는 결국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편집하는 사람, 에디터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창조가 편집이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편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그런 새로운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아세요? 사람들한테 농구 패스 횟수만 세라고 시켰더니 글쎄 화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뇌가 이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만 딱 골라서 본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눈앞에 있어도 못 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도끼, 망치, 톱, 나무. 이 중에서 관련 없는 걸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무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는 도구니까요. 이게 추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나무를 베는 벌목꾼한테 물어보면 망치라고 대답합니다. 왜? 나무 자르는데 망치는 쓸모가 없거든요. 이처럼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편집과 연결의 힘은요, 특히 인터넷 같은 기술이랑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지식을 만들고 소유하는 권력 자체가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컴퓨터 마우스가 딱 좋은 예예요. 처음 발명됐을 땐 10년 넘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고 이거다! 한 거죠. 기존 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새롭게 편집해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우스 덕분에 우리는 그냥 글자만 쭉 읽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정보를 넘나들 수 있게 됐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적 사고의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2008년에 갑자기 나타나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정확하게 예측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 사람이 뭐 하버드 출신의 엄청난 금융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경제학 박사는커녕 전문대 졸업하고 직업도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예측을 했냐? 바로 인터넷에 널려있는 공개된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편집해서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이제 지식이라는 게 꼭 명문대나 대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다들 아시죠? 컵으로 보이기도 하고 마주보는 두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림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일어난 사실들은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느냐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인생은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어떤 맥락을 선택할지는 바로 나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편집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결국 편집입니다. 그리고 그 편집의 힘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편집자는 과연 누구입니다?